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직업도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는 각 개인에게 다양성과 개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다양성과 개개인의 특성이 잘 발휘되는 십신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흉신이라고 하는 겁재, 상관, 편관, 편인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거 사주 명리학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요즘 시대에서는 내 사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십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치열한 경쟁의 환경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 지금의 시대에는 높은 경쟁력과 삶의 끈질긴 지탱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흉신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큰 명예와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흉신 중에서 오늘은 십신, 상관의 활용 방법과 평소에 잘못된 흉신의 오해와 진실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상관만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사주 팔자가 8글자, 거기에 대운, 세운까지 포함하면 12가지의 글자인데, 우선은 이러한 복잡한 것은 배제하고 십신, 상관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신, 상관 하면 먼저 저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상관은 손오공이다. 스포츠카이다. 왜냐하면 상관은 상당히 재주와 재능이 많은 십신입니다. 꼭 손오공 같죠. 그런데 문제는 손오공을 보면 천방지축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제어하지 못하면 말썽장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그래서 손오공 머리띠, 우리가 말하는 긴고화라고 하죠. 긴고화를 통해 말을 잘 듣도록 삼장법사가 주문을 걸어서 그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게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비싸고 성능 좋은 스포츠카라고 해도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속도를 내서 냅다 달리면 위험하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상관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우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속성입니다. 비유하자면 손오공이 상관이라면 손오공 머리띠는 인성이 되는 거죠. 스포츠카의 악셀레이터는 상관의 의미이고 브레이크는 인성의 의미로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관페인이라는 것인데, 상관페인을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관이 이토록 성능이 좋고 유능한 별이어도 자기 잘죄력이 없이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주의 십신 중 관은 무엇인가요? 아니, 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2가지? 3가지? 네, 맞습니다. 3가지입니다. 흔히들 관성은 정관, 편관만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3가지입니다. 그중 1가지가 상관입니다. 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정재, 편재, 겁재. 존재의 형식만 다를 뿐이지 엄밀히 말하면 상관도 관성입니다. 다만 상관은 정관이나 편관처럼 정해진 룰이나 규범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자유롭고 창의적인 모습에서 활용할 수 있게 특화된 명예나 일을 의미하는 관성입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맞는 룰이나 규범에서는 오히려 십신상관의 의미가 더욱더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라고 대답하고 반드시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 사회가 정관, 편관의 세상이라면 노라고 대답하는 세상이 상관의 세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더욱더 상관의 속성의 직업이나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의 애체능적인 능력, 화려한 입담, 사람을 교육시키는 힘,
기발한 아이디어로 장사를 하는 사람 등 우리 주변을 통해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신상간은 나란 주체의 일간의 기운을 배출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잘 조절해서 배출된 상간은 잘 운영만 된다면 천재적인 창의력과 새로운 시도로 빛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제어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손오공처럼 즉흥적인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시비, 구설,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 상간이 있으신 분 혹은 운에서 상간을 만날 때는 먼저 내 현실 체크가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사업자인지, 직장인 중에서도 직급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이템이 무엇인지, 학생이라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현실 체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상간의 의미는 건강한 활동력입니다. 학생에게는 응용력, 임기응변, 두뇌회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일반 성인에게는 성적인 행위, 활동력, 의식주의 생업수단, 일머리, 직장인에게는 부하사원, 업무의 도구이고, 사업자에게는 직원, 생산기계, 생산시설입니다. 그리고 연장자인 노인에게는 건강과 수명과 연관이 있는 십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체크가 선행되지 않고 단순히 상간운이 오면 직장에서 잘리는 운이다, 이직운이다, 혹은 관제수이다, 학생이라면 불합격이다, 단순하게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임상을 통해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령 예를 들어 직장인인데 직급이 높은 사람이 상간운을 맞이하는 것과 직급이 낮은 사람이 맞이하는 상간운은 다릅니다. 내 직급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계서열이 확실한 직장에서 정관, 명예를 사용하는 직장이겠죠. 그런데 운에서 위계서열이 아닌 수평관계 같은 서열, 이러한 룰 혹은 규범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의 위계서열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규범을 파괴하는 운이 들어오는 경우는 당연히 상간운이 부담스러울 테고, 반대로 직급이 낮은 사원이나 대리의 경우는 업무의 변동이나 새로운 일, 시도로 오히려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직장인이어도 상간의 쓰임이 다른 것입니다. 특히 직종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또 내가 상간이 발달해 있고 재성도 발달해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한다면 어떤 품목이 어울릴까요? 일반적인 품목보다는 특수한 품목이 어울릴 것입니다. 주식보다는 기호품 같은 장사가 어울리겠죠. 밥집보다는 디저트 카페처럼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이 오히려 나에게 맞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간생제하니까 장사하면 잘 된다고 해도 나와 맞지 않은 아이템을 사용한다면 이 또한 상간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학생이 있다면 어떤가요? 오랜 기간 시간이 요구되는 학문이나 공부보다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발휘할 수 있는 공부 등이 오히려 상간의 특성상 유리하다는 거죠. 반대로 오랜 기간 시간이 요구되는 공부는 엉덩이를 의자에 쭉 붙이고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 같은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간운에도 거기에 맞는 공부나 진로의 적성을 잘 선택한 학생은 상간운이라고 해도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테일을 알고 내 사주의 십신상간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 사주 상담하러 가면 배우자 운이 안 좋다, 상간이 있어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정관이 으뜸이고 편관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 사주팔자 구조가 배우자 자리에 관성이 이치가 잘 자리 잡은 사주 구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은 사주팔자 구조도
잘 협력해서 살아가는 부부도 많습니다. 내 일지, 일간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궁성이 바로 배우자 자리인데, 여기에 상간이 이치해 있다는 것은 관을 상하게 하여 이혼하고 부부 이별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일지, 배우자 궁성에 자식 한 명이 더 자리를 잡고 있으니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키우고 돌봐야 하는 자식이 한 명 더 늘어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식신상간은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는 자식을 의미하는 건데, 내 배우자의 일지 궁성에 또 상간이 자리 잡게 되었으니 자식 한 명 더 늘었네 하고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자식 같은 행동을 하니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고, 상간의 특성상 말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배우자와 의견 다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배우자는 가르치는 존재가 아닌데 상간의 특성상 자식처럼 가르치고 교육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대하듯이 아낌없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상간의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배우자의 자리가 상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부가 스트레스가 그래도 덜 심한 부부일까요? 아마도 A 여성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A 여성의 경우는 사화 중인 경금이 장생을 하고 있어서 극단적인 상황은 가지 않습니다. 싸움을 해도 다음 날이면 웃는 모습으로 대하지만, B 사주의 경우는 경금 편관이 목욕지이고 골치 아픈 아이 같은 배우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A의 경우는 내가 이 남편이란 작자와 아주 갈 때까지 간다, 어쭈 말대꾸까지 하네 하면서 아유 짜증나 하면서 짜증도 섞이고 스트레스도 느끼고,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밥은 차려줘야지 하면서 또 다음날 아침에 웃는 얼굴로 또 남편을 바라봐 주곤 합니다. B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남편이란 작자와 갈 때까지 간다, 이런 마인드로 싸우면서 내일부터 내가 밥을 차려줘 주나 봐라 그러면서 일을 바득바득 갈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남편한테도 스트레스를 주고 나 또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은 A보다는 B의 여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디테일적인 해석은 임상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상간이 일치해 있다고 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오공처럼 다재다능해서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간의 화려한 언변과 학문이 결합되면 변호사,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창작과 아이디어, 예체능인, 교육, 언론, 기발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등 대부분이 상간의 활약상이 두드러집니다. 거기에다가 상간은 기분파입니다. 타인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모습도 상간의 매력이라면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의 의미를 알고 잘 활용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주 상간이 내 삶에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